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진에어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소도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전상으로 인해서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중에서 일본을 N차로 방문한 여행객들이 소도시로 가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에어가 이번에 소도시의 신규 취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대된 전망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진에어의 6월 항공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에어의 차트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거래일 동안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에어가 인천 다까마스를 신규 취항을 했고 또 보홀도 신규 취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취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엔저로 인해서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방문객이 한국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 바로 소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을 많이 가면은요, 지방으로 많이 갑니다. 처음에는 오사카라던가 도쿄동 이런 대도시로 여행을 많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N차로 방문할수록 1회차에 49% 그리고 이제 10회차 이상부터 60% 이상이 지방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일본 여행 굉장히 많이 갔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한번 일본을 방문을 할 때 일본 지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진에어는 소도시 노선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죠. 미야코지마라던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카마스를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에 힘입어서 실적 부진 우려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 지방으로 계속 많이 갈 수 있을지, 많이 가는지에 대한 여부들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과연 일본 여행을 갈 때 어떤 게 불편할까요? 일본 여행을 가면은 아무래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어로 된 메뉴판도 많고 이제 한국인도 많고 이 한국 영어로 소통을 해도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도시로 가면은 그냥 말도 힘들고 이제 교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방에 갈 때 패키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향후 진에어에 소도시로 인한 좋은 실적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행사들이 이런 패키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일본 선수의 패키지를 많이 출시를 하면서 그로 인한 수혜가 진에어로 들어올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지방 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 굉장히 많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도시권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그 폭이 훨씬 더 상승폭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노란 풍선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미야코지마 익숙하시겠지만 이 진에어가 노란 풍선과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가고시마 패키지 이런 패키지 상품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노란 풍선뿐만 아니라 여행사들이 소도시를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기점으로 긍정적인 실적들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패키지 예약률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추가적인 내용들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소도시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향후 호실적을 기대해 보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에어의 6월 항공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시면은 소폭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항공 통계에서 가져왔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표가 23년 6월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표가 24년 6월입니다. 보시면 공급석과 운항편 여객이 23년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물도 좀 감소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이 진에어가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합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라던가 운한 여객이 좀 적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인 실적에 반영되는 비율이 약 10% 미만이기 때문에 6월을 거쳐서 극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7월부터 9월까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좋은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의 차트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진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부진이나 우려 등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폭을 많이 하면서 1%대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부분대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피크아웃 우려라던가 아니면 향후 이제 걱정되는 전망들에 대해서 진화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요. 제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 지켜볼 부분들이 좀 약간 수급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이 좀 소폭 들어온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유가가 소폭 상승세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환율 상승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 이 부분대에서 소속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진해의 향후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 그리고 향후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 일본 소도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떠한 내용들을 집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